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기철 교수님의 강의를 이어서 1장 4절 컴퓨터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종류는 좀 개괄적으로 어떤 컴퓨터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굉장히 컴퓨터들이 많죠.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컴퓨터는 규모와 처리 성능에 따라서 크게 이제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대형 컴퓨터,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PC라고 불리는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컴퓨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만큼 이 기준 자체가 스트릭트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규모에 따라서 컴퓨터들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컴퓨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슈퍼, 뭔가 강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고속도 고용량의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우주적인, 예를 들면 기상 해석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핵융합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우주 탐사, 신약 개발 등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입니다. 이런 컴퓨터들은 과거에는 이런 하나의 CPU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집적을 하는 거 해서 굉장히 고성능의 CPU를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작은 물리적인 공간에 심을 수 있는 처리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CPU를 굉장히 많은 컴퓨터에 이제 나눠서 설치를 하고 이것들을 병렬 처리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슈퍼컴퓨터가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큰 공간 안에 굉장히 한 수만 대의 컴퓨터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CPU의 개수는 몇십만 개까지 되는 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많으면 슈퍼컴퓨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슈퍼컴퓨터를 나누는 기준은 일단 성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능은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성능을 나타낼 때 뭐 기가헤르츠 이런 게 아니라 플롭스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이 플롭스라는 단위는 이 컴퓨터가 1초당 실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의 개수입니다. 이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근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2장에서 아마 정기철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컴퓨터가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복잡한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1초당 몇 번 실행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성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너무 단순하죠. 슈퍼컴퓨터를 표현하는데 소수점 몇 개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성능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라플롭스다 라고 하게 되면은 1초당 이 부동소수점 연산이라는 거를 1조 번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탑 500이라는 이제 그 미국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매년 전 세계 컴퓨터들을 대상으로 이 플롭스란 단위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그 세계 500위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네, 판서 지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컴퓨터 탑 500이라는 사이트에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 순위를 다 발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단위들이 있어요. 이 코어스라고 보면 그냥 CPU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CPU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쿼드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코어 개수가 700만 개입니다. 현재 1등이. 1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미국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아마 재팬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1위이고 약 700만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고 보면은 여기 성능 단위가 나와 있죠. 테라플롭스를. 그래서 보면은 성능이 41만 5,530 테라플롭스, 그러니까 약 40경 번을 그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Rmax, 이 성능치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Rpeak는 그냥 이상적인 성능이고, 실제로는 케이블이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은 Rmax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Rma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인치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17위에 지금 저희 등재가 되어 있고요. 1등이 700만 구에 비해서 저희 이제 슈퍼컴퓨터는 57만 개, 그리고 40경을 연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1경을 좀 넘는 수준으로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온이라는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키스티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라는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카이스트 대전 캠퍼스 안에 이제 저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사이트에 오셔서 누리온이 어느 정도 성능이고 어떻게 이제 클러스터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현재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기업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슈퍼컴퓨터라는 거는 연산 처리 속도, 그러니까 플롭스 단위로 세계 500위 이내의 성능을 해당하는 컴퓨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서 대형 컴퓨터, 이제 흔히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슈퍼컴퓨터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 대의 그 코어로 이루어진 대용량과 고속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그냥 대형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실 같은 데 가보면 서버 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클러스터로 연결한 거를 이제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연구소나 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대형 중앙 서버나 이런 메인프레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이런 컴퓨터들의 특징은 개인이 이걸 독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 메인프레임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업무를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워크스테이션, 이 단어는 좀 이제 익숙하시죠?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입니다. 개인용인데 저희가 쓰는 PC보다 훨씬 더 고사양의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사양의 개인 PC가 필요한 어떤 전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워크스테이션과 개인 PC는 좀 이제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좀 다른 특징은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안정성 위주의 어떤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이 워크스테이션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헤비하고 연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개인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4K나 이제 8K 이런 고해상도의 영상을 편집이나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3D 렌더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우주적인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유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요새 많이 접하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한 어떤 그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제 작동을 시켜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PC를 설계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과 이제 개인용 PC 간의 차이는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산 성능이나 그래픽 처리 기능이 좋고 좀 더 안정적인 부품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용 PC는 PC, 저희 너무 흔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죠. 저희 실습실에 설치된 이제 컴퓨터들도 PC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 사물을 보기 위한 정도의 범용적인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이 있을 거고요.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고안된 컴퓨터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된 특징은 이제 선이 없죠. 이제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되어 있고, 이제 무선 통신도 하게 되죠. 와이파이. 그래서 무선 통신이고 선이 없고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마치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인베디드 컴퓨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자동차 같은 특수한 시스템에 내장된 소형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 이제 글로벌 미디어 학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이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I/O를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된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번 절에서는 슈퍼컴퓨터와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PC, 그 다음에 이동형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과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컴퓨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절에서 뵙겠습니다.